국민의힘이 공천 신청한 사람 중에 29명은 떨어뜨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충격적인 29명. 어떡합니까? 제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제가 아는 분도 저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험지로 임하라라는 요구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위성정당을 또 만들겠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선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연동형 산식 아시는 분 계세요? 민주당도 모를걸요? 국민도 모를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복잡해서 전문가들끼리만 알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게 왜 나은지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선거제도를 왜 해야 합니까? 이런 위성정당의 출연으로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거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걸 겁니다. 이런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서 그런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의겸, 최강욱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 위성정당 때문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역사적 책임감, 그게 제 어깨를 짓누릅니다. 선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연합과 단합,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맏형 또는 맏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권한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판 감내하겠다. 하지만 이기겠다라는 이 대표의 얘기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지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선거제에 대해서 한 비대위원장이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5천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명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봐요, 이런 용어를요. 정치 지도자가 기분에 맞춰서 결정했다는 용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정할 때 기분에 맞춰서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야당의 당대표에게 이런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예의에 맞지 않은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언어라는 것이 마구잡이 언어인데 좀 걸러줬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 5천만 국민의 선거제를 결정하면 되겠냐라고 비판하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박성준 대변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어야말로 마구잡이식 언어다라고 비판을 한 셈입니다. 송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구잡이 언어는요. 며칠 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두고 사기 집단 이런 말씀하신 게 마구잡이 언어죠. 본인이 그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끝내자고 하면서 계속 그런 그 험한 말들을 하고 계세요. 그 사실은 사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마디 덧붙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할 때 그 출생 기본소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를 준다는 건지 끝까지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렇게 무슨 공약을 내놓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을 못하고 그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건지 그런 거를 말을 못하는 게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무슨 마구잡이 언어란 말씀하시고 뭐 사기라는 그런 험한 말 쓰시고 하면은요 이렇게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좀 점잖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정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 인사들 가운데 특히 이제 친명 인사들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박성준 의원은 저 마구잡이식 언어다. 앞서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한 비대위원장의 스타벅스 발언을 두고도 상당히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아, 저 서민 너네는 돈 없으니까 저거 못 먹지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민을 폄하하는 생각에서 나온 발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최근 이 한 비대위원장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는 친명계 전현직 의원들이 많군요. 그만큼 스타성이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에 파워가 있으니까 시비를 건다고 봐야 되겠죠. 스타벅스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아니 그거는 300원씩 내서 이렇게 그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상생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 뭐 누가 간다는 게 중요합니까? 자꾸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그런 식의 언어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건 좀 지양하고 본질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 그게 경동시장이죠. 경동시장의 그 스타벅스가 지역 상인들과 상생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쨌든 뭐 판매 금액 중에 300원씩을 내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고 모범적인 사례인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강욱 전 의원 등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위 송영길 전 대표가 그랬잖아요. 돈도 많고 사법고시도 한 방에 되고 검사로 잘 나가고 하니까 집도 좋고 뭐 이런 발언을 송영길 전 대표 했잖아요. 어쩌면 최강욱 전 의원 등은 그래서 서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서민들은 스타벅스의 목가 형편이지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민을 얕잡은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인데
저는 지금 변호사 자격 정지가 돼 있으신 최강욱 전 변호사께서는요. 아, 자격 정지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집행유예 기간 2년, 그다음에 집행유예 끝난 뒤에 2년 이렇게 4년 동안 그분은 변호사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그 최강욱 전 변호사께서는 좀 그동안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걸 좀 자숙하시고 좀 이런 공적인 발언보다는 본인의 수양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글쎄요, 야당 대표한테 비판하면 안 됩니까? 야당 대표는 뭐 민주당의 민주존엄입니까? 본인들은 여당의 심지어 대통령한테도 막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조금 이야기했다고 저렇게 발끈하는 게 전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마구잡이 언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마구잡이 언어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가장 말도 안 되는 마구잡이 언어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많이 하고 더 잘했던 사람이 있는가? 만약에 저런 그 박성준 대변인이 저런 비판을 하려면 먼저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시건에 대해서 먼저 그 잘못했다라고 사과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런 식의 마구잡이 언어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우선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박성준 의원 등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이재명 대표 혼자서 결정한 건 아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그거를 강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모든 걸 다 혼자 결정하지 않지 않느냐라면서 이 선거제 결정도 결과적으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 뭐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논의 과정이 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팽팽하니까 결국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대표가 이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행사한 것인 거죠. 이런 과정을 알고 있으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기분에 따라서 이런 중차대한 선거제를 결정한 것처럼 말한 것은 잘못된 발언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판이고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의 어떤 발언 방식이나 이 태도는 너무 익숙합니다. 이게 사실은 법무부 장관 때 법사위 회의실에서 늘 의원들과 말다툼하는 논쟁하던 방식의 어법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그때는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속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지금의 한동훈을 만든 원동력이 됐는데 지금은 좀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잖아요. 그거 한마디 한마디를 저런 방식으로 공박하는 부분은 사실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고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막 떠오르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어떤 인기로 이어진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들은 그래도 여당의 대표인데 꼭 저런 방식으로 비판하고 저런 언어를 써서 이 지금 상황을 말씀해야 되느냐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